자, 교재 123페이지까지 왔습니다. 행정처분과 벌칙. 이제 오늘 단원에서는 우리 법령에 관련된 총괄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고 또 한 달 동안 들었던 것들을 복습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늦게 오신 분이 계신다면 한 달치를 이렇게 배웠구나 라고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교재 123페이지 하단 행정처분과 벌칙 하고 들어왔는데, 자, 한 달 동안 공부하신 것 중에서 개공사 등이 위반을 하면 지도와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업종에는 지도 감독이 있습니다. 약국이나 의사도 감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되지, 그죠? 무슨 약사가 약을 얼마나 잘 짓는지 여러분, 감기약에 농약, 쥐약 섞으면 끝내주겠죠? 그렇게 못하도록 지도와 감독이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이나 약국도 감독하듯이 개공사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건 중요하잖아, 지금, 그죠? 자, 하단에 길게 조문이 출발합니다. 제일 밑에 동그라미 1번 줄 거 볼까요? 국토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갈로 열고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포함까지 줄 것이야 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감독자인데, 이런 사람들은 개공사 또는 이렇게 나가니까 개공사 앞에 1번 달아봅시다. 또는 거래정보사업자 2번 달고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넘어가서 124페이지. 이번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 갈로 열고 3번 달고 줄 것입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 등록을 하지 않고 하는 자를 한마디로 뭐라 그러죠? 무등록업자의 사무실을 포함하여 출입하여 장부를 서류 조사 등을 검사할 수도 있다라고 출발합니다. 자, 긴 조문을 우리 교재는 두 개로 나누어 놨는데 여러분한테 묻기를 지금 줄을 꺼 보니까 지도 감독에서 개공사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랍니까? 줄 것이었습니다. 국토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록관청, 갈로 열고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포함하여 여기까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감독자가 모두 몇 사람? 하나, 둘, 셋, 넷. 여기에 협회는 이런 말이 없다는 걸 조심하셔야 된다고. 협회가 감독하지 않잖아,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를 대상으로 감독한다? 1. 번호 달았어요. 개공사를 대상으로. 2번 부동산 거래정보사업자를 대상으로. 3번은요, 번호 달았죠. 무등록업자를 대상으로 감독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긴 조문에서 착할 수 있는 것, 감독권자가 4사람,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감독을 하는데, 자, 아까 감독자의 협회 이런 거 들어오면 X 할 준비 하셔야 되겠죠. 여기도 개공사, 거래정보사업자, 무등록업자를 감독하지, 여기에 소속 공인중개사도 감독 대상이다 그런 말이 없죠. 중개보조원을 감독한다 그런 말이 없다고요. 이런 사람들은 사장님인 개공사가 감독하라는 취지예요. 그래서 법조문에 충실해서 누가 누구를 감독한다까지 체크했습니다. 그때 교재 상단에 3번 사무소를 출입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정표를 지내야 한다. 정표의 동그라미. 그때 정표가 뭐냐? 이렇게 시험에 물은 적이 있어요. 정표는 옆에 줄긋기를 공무원증 더하기 조사 검사 증명서를 정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증만 가지고 가서 조사하는 게 아니고 뭐를 가져가야 된다? 조사 검사 증명서가 있다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이거를 정표다 이렇게 부르고. 자, 4번 이때 국토장관이나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하는 경우 필요한 때는 협회 및 관계기관, 자, 협회와 관계기관에 줄 거 놓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협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조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래 되겠죠. 주로 국토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이 동네에 막 투기가 일어나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조사하기 위해서 감독을 나가는데 그때는 협회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회는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은 지도 감독할 때는 전부 협회 직원이 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문이 흘러갑니다. 자, 방금 했던 대로 2번 감독을 하는 목적이 뭐냐 하니까 1번 투기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래 동향을 파악할 때 감독할 수 있다. 거래 동향 동그라미. 2번 이 법의 위법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법 위반 행위 동그라미. 그리고 3번 이 법에 대해서 위반 행위를 확인하면 어떻게 된다? 자격 취소, 자격 정지를 줄거놓고 이거를 행정처분이라 그래요. 행정처분 동그라미. 4번 개공사에 대한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줄거놓고 이거를 뭐라 부른다? 행정처분이라 그런다니까요. 행정처분 동그라미. 자, 그래서 감독의 목적은 법조문은 2개인데 1번과 2, 3, 4번은 묶어놓은 것을 잘라서 4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왜 만들어 놨다? 여러분들은 오지선다행을 준비하니까 여기다가 쓸데없는 거 싹 들어오면 문제가 되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체크하셨으니까. 지도 감독을 할 때는 어떻게 감독합니까? 하니까 거행한다. 이렇게 크게 기억을 합니다. 감독을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거행한다. 그가 뭘까요? 거래 동향을 파악할 때 행위 뭘까요? 행정처분. 줄 거지만 행정처분이 뭐다? 취소나 정지를 할 때. 그건 왜 취소 정지시킨다? 이 법에 위법을 했으니까. 그죠? 위반 행위를 확인하니까 그 행위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도 감독 사유는 목적이 뭡니까? 하면 감독은 거행한다. 이렇게 자꾸 기억합니다. 거래 동향의 파악, 행정처분. 자, 그런데 이렇게 감독을 나간다고 돼 있는데 3번 내려가면 감독상 명령의 불응시 제재입니다. 자, 그때 들어가면 제일 밑에 개공사가 니나 감독 잘하세요. 나 퇴근합니다. 그러면 위반하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6월의 업무 정지. 거래정보사업자가 위반하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항상 여러분한테 전달했지만 하나의 주제 밑에, 하나의 주제라는 게 지도 감독이라는 주제 밑에 대상자를 다르게 처벌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런 게 시험에 잘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개공사가 니나 감독 잘하세요 하면 뭐 받는다고요? 6월에 업무 정지. 거래정보사업자가 위반하면요 5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아니 근데 왜 무등록업자는 감독 대상인데 그런 말이 밑에 없죠? 당연하지. 무등록업자는 적발되면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이니까 징역이나 벌금은 국토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매기는 게 아니잖아. 이건 법원에서 매기는 거기 때문에 안 적었을 뿐이지 당연히 무등록업자도 적발되면 제재는 있습니다. 그 무등록업자를 제재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을 지도 감독이라는 하나의 단원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그냥 6월의 정지 500만 원 과태료 이렇게 줄 걸 일이 아니고 감독을 받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니까 이자들이 위반을 하면 제재가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의식을 하시고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하나의 주제 밑에 대상자를 다르게 하는 것 시험에 잘 나온다. 그죠? 의미를 가지고 체크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지도 감독의 서론이라면 지금부터 이제 본론인데 여러분 이렇게 지도 감독을 나가 보니까요. 그 개공사가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을 나가 보니까 위반을 하면 여러분이 감독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반한 것을 발견하면 야, 니 계속 위반해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 행위를 어떻게 한다? 정지나 취소를 시켜야 되겠죠. 상식이죠. 정지나 취소를 시키는 걸 뭐라 부른다? 행정처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지도 감독에 따라서 뭐가 일어난다? 행정처분이 일어나는데 이 중개사법을 1년 이상 공부하신 분 또는 지금 현재 합격해서 현장에 있는 분조차도 행정처분이 뭡니까 하면 멍하게 보는 사람 많습니다. 1년 이상 공부한 사람도 그러니까 단원이 해결이 안 된다고 지금. 그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했죠. 행정처분은 뭐다? 정지나 취소를 시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단원에서 행정처분이라는 말이 싹 흘러가면 정지나 취소 이것부터 붙어야 해결이 된다고. 그죠? 1년 이상 공부해도 이거를 구분 못하고 있으면 안 되는 단원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토리가 이래 나가잖아요. 지도 감독을 나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위반하고 있더라. 그럼 계속 위반하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 지금. 그죠? 그 위반 행위를 취소를 시키거나 정지를 시키는 것을 행정처분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지도 감독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에 표가 하나 들어오는데 그 상단에 있는 표대로 지금부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반드시 별표해 놓고 표를 익히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정지나 취소를 시키는데 어떻게 취소시키느냐. 위에 표도 있지만 자 일단 표 밑에 1번 제목에 줄 거 봐요.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을 취소하는 게 행정처분이에요. 취소니까 옆에 할 수 있다 밑줄 꽂고 누가 한다? 국토장관 동그라미.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는 국토장관하고만 놉니다. 자 일단 줄 꺼놓고 넘어가면 교재 126페이지 상단에 2번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자격 취소가 행정처분입니다. 줄 딱 긋고 제목에 누가 할까요? 옆에 시도지사 적으셔야 돼. 이걸 공부할 거예요. 자 오른쪽 127페이지 가운데 3번 소공사에 대한 자격정지가 행정처분이에요. 옆에 괄호 열고 자격정지 누가 내릴까요? 시도지사.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가장 중요한 게 128페이지 4번 등록 취소가 행정처분이에요. 근데 등록 취소는 별나게 쓰리 절대적 취소와 임의적, 상대적 취소가 있어요. 절대적이 무슨 뜻이죠? 취소하여야 한다라는 걸 배우셨고 임의적, 상대적은 취소할 수 있다라는 사유인데 이 취소는 누가 시킬까요? 등록관청을 적어 놓으셔야 돼. 등록을 해준 쪽에서 취소나 정지를 시키는 거예요. 등록관청. 등록관청은 누구지요? 등록관청하면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넘어가면 교재 130페이지 5번 업무 정지가 6개월 이내에서 명할 수 있다는데 업무 정지가 행정처분이에요. 업무 정지 누가 내릴까요? 등록관청이. 자 그러면 모두 몇 개다? 5개를 지금 줄 것인 거예요. 5개가 행정처분을 지금부터 이렇게 나갑니다. 다 한 달 동안 들었던 것을 지금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복습이고 만약에 늦게 들어왔다면 전체를 보는 예습이다 이랬잖아. 그죠? 자 지금 교재 보지 말고 대답합니다. 첫 번째 행정처분이 정지나 취소인데 1번이 거래정보사업자를 취소하는데 거래정보사업자는 어떻게 된다? 지정을 취소하는 거예요. 뭔가 위반을 했으니까 취소를 시키겠지. 누가 취소를 시킨대요? 국토장관. 즉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는 국토장관하고만 노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이 줄 걷는 게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뭐 한다?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을 정지하는 것을 줄을 것이었는데 자격 정지를 이런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는 누가 한다? 시도지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짝을 잡으셔야 된다고. 그 다음 세 번째가 개공사에 대해서 개공사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내리는 게 행정처분인데 여기 등록 취소는 두 가지가 있다고. 절대적 취소 사유와 취소할 수 있다 상대적 취소를 줄 것이었고 등록 취소는 누가 시킬까요? 등록관청에서 등록을 해줬으니까 위반하면 등록관청이 취소시키는 거예요. 그럼 등록관청은 누굽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한다를 지금 표시를 했다고 우리가 책에서. 자 이렇게 해서 5가지 지정 취소,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5가지가 행정처분이에요. 한 달 내도록 들었던 내용들을 지금 이번 시간에 다 묶어서 공부하니까 양이 좀 많게 보일지라도 다 들었던 것을 복습합니다. 100% 시험에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이것들이. 자 그러면 거래정보사업자를 지정 취소하는 것 암기표에도 많이 들어갔지만 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는 국토장관이 언제 취소시킵니까? 표 한번 볼까요? 125페이지 체크하시면서 아 내가 들었다라는 느낌은 있어야 됩니다. 125페이지 하단 지정 취소 1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다. 당연하게 취소시켜야지 부정하게 지정을 받았다는데 거짓 앞에다가 허위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허위의 동그라미 2번 운영규정의 성윤 위반 운영 동그라미 3번 개공사로부터 중개를 공개 의뢰받지 않은 정보 공개합니다. 정보 동그라미 정보 위반하면 취소됩니다. 4번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하면 해산의 동그라미 개인이 죽으면 사망, 법인이 죽으면 해산이에요. 그 죽으면 더 이상 운영 못하니까 취소하겠다 이 말이잖아. 그죠? 해산. 5번 정당한 사유 없이 줄 것입니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운영 안 하면 취소한다. 1년의 동그라미. 참 노래도 많이 불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취소가 됩니까? 하니까 거래정보사업자가 5개니까 문제 내기도 좋았죠. 허운정의가 해산해서 1년 동안 취소되었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탤런트 중에 허윤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윤정의가 해산을 해서 1년 동안 취소되었다. 이렇게 공부했죠. 허가 뭘까요? 허 하면 자동으로 허위 이래 나가는 거예요. 허위, 거짓. 여러분들은 그 허위만 찾아내면 거짓은 시험에 올라온다니까요. 우는 운영 규정을 위반하면 정보를 허위로 공개하면 해는요. 사망하거나 해산해서 더 이상 운영 못하면 취소한다. 이런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운영 안 하면 취소합니다. 얼마나 했습니다. 허윤정의가 해산을 해서 1년 동안 취소됐지. 또 집에 가다가 허윤정이가 유산했는지 출산했는지 헷갈리지 마라. 그까지도 이야기했다니까요. 허운정 해일이 취소해. 5가지가 문제 내기도 좋았죠. 자, 그때 교재 126페이지 상단에 맨 청문하는 말이 들어옵니다. 청문에 동그라미 넣어놓고 이게 청이 들을 청자입니다. 여러분 시청자 할 때 청자 들어보셨죠? 시청은 텔레비를 보면서 듣는 걸 시청이라고 그래요. 라디오는 듣기만 하죠. 애청자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청자가 듣는다는 뜻이에요. 문은 묻는다는 문이에요. 그러면 청문은 들어서 물어본다 이 뜻이니까 첫째 줄에 국토장관은 1에서 4번을 제외한 사유로 거래정보사업자를 죽었습니다. 취소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청문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지금 이 뜻입니다. 지금 여기 운영규정을 위반하면 취소해야 되는 사유 맞죠? 주목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운영규정을 위반했다. 위반했으니까 바로 취소가 아니고 청문을 한다니까요. 진짜 위반했어요? 이렇게 물어봐 줘야 된다고. 만약에 청문을 안 하고 취소시키면 행위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청문이라는 것은 취소당하는 사람한테 억울한 사실이 있는가를 물어봐 주는 거예요. 여기 봐요. 정보를 허위로 공개하면 취소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정보를 허위로 공개했다고 바로 취소시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허위로 공개했어요? 이렇게 물어봐 줘야 된다고. 그래서 항상 취소하기 전에는 청문합니다. 뭐 한다고요? 취소하기 전에 뭐 한다? 청문합니다. 여러분 취소를 시켜놓고 네 억울한 일이 없나?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 지금 취소시켜놓고 이제 하기 전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절차인데 자 그러면 취소하기 청문하는데 여기 보면 청문을 안 해도 되는 게 하나 보여요. 어느 것? 사망하거나 해산했을 때는 청문할 필요가 없죠. 죽어서 취소를 시키는데 네 진짜 죽었나? 이렇게 물어볼 일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취소되는 사유에 하나씩 딱딱 해서 청문 안 해도 되는 거. 이거는 외우는 거 아닙니다. 확정된 사실은 청문할 필요가 없잖아요. 죽었는데 네 죽었나? 취소시킬까? 이게 이제 말이 되나 이게 지금 그죠? 그래서 거기 교재가 1번에서 4번을 제외하고 청문한다는 말은 요거 제외하고 청문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내려가서 이번에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취소. 시험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자격 취소는 시도지사는 누구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취소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취소할까요? 1.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대요. 부정, 동그라미. 여러분 동그라미는 하지만 상식 아닙니까? 뭐 컨닝해서 자격증을 받았다. 그러면 적발되면 취소시켜야 안 되겠나? 그죠? 부정. 2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뭐 양도대여 하는 자. 양도 동그라미 대여. 돈 받고 빌려주거나 그냥 빌려주거나 양도대여 하면 취소입니다. 3번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정지에 동그라미 놓고 자 자격 정지를 받은 자가 뻐적뻐적 일을 합니다. 그럼 괘씸죄잖아요. 바로 취소 정지 동그라미. 4번도 이 법을 위반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법의 동그라미. 이 법이 뭘까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뭐를 받으면 징역을 받으면 취소됩니다. 징역. 그래서 너무나 노래 많이 불렀던 거 시도지사가 자격을 취소시키는 사유가 뭡니까?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자격증 날아간다. 이렇게 공부했다고요. 암기표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암기합니다.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징하게 한다는 게 심하게 하면 이렇게 이해해요.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자격증이 날아가는데 확인, 양이 뭘까요? 그 양도하거나 이래 따라가는 거예요. 대는 대여하거나 부는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정은 정지를 받은 자가 뻐적뻐적 일을 하거나 정지. 징은 뭐죠?
이 법, 중개사법을 위반해서 징역을 받으면 취소되는 거예요. 거의 매년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는 단원입니다.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자격증 날아갑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내용을 잡았다면 또 한번 물어봅시다. 취소하기 전에는 항상 청문을 하는데 여기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청문을 안 해도 되는 게 저절로 보여요. 어느 것? 자, 양도했다. 당신은 양도했습니까? 물어보고 취소시킨다 그랬잖아요. 대여했습니까? 확인해 봅니다. 안 해도 되는 것. 징역을 받았을 때 청문할 필요 없다. 그죠? 여러분, 징역을 받았다. 이 사람은 어디가 있죠, 지금? 교도소가 있죠. 거기 여러분 찾아가가지고 징역 받았어요. 묻는다는 게 웃기는 이야기잖아, 지금. 그죠? 저절로 감 잡으셔야 돼. 이걸 막 이렇게 적어놓고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징역 받았을 때 청문할 필요 없다. 교도소가 있는 사람한테 니 징역 받았나? 이거 막 묻는다는 게 웃기잖아, 지금. 이제. 확정된 사실은 청문하지 않습니다. 자, 그때 그 표 밑에 보면 처분권자 2번 많이 하겠지만, 자, 하단 표 밑에 2번, 1번.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는 반드시 누가 합니까? 교부한 시도지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부한이라고 지금 동그라미까지 해놓고도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그러면 틀려요. 자, 이게 무슨 말인 거니까 여러분들은 자격증을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장이 교부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서울에서 받아서 서울에서 일할 수도 있지만 경기도 용인에 가서 일할 수도 있다 없다? 있겠지. 그러면 용인에서 일하면 경기도지사는 사무소가 있는 시도지사예요. 자, 그러면 서울에서 받아서 서울에서 일하면 막 그냥 서울시장이 취소시키면 되는데 자격증은 서울에서 받아서 경기도에 가서 일한다니까요. 그럼 이 사람이 위반을 하게 되면 서울에서 위반할까요? 경기도에서 위반할까요? 정신 차리고 대답해봐요. 서울에서 자격증을 받아서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서울시장이 그냥 취소시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격증은 서울에서 받아놓고 경기도 용인에서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경기도지사가 이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인데 이자가 위반을 하더라도 서울에서 위반한다, 경기도에서 위반한다. 경기도에 사무소가 지금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경기도에서 위반을 한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지사는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니까 취소를 못 시킨다니까. 그래서 야, 취소되기 전에는 청문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짜 양도했어요. 청문을 하고 그 결과를 교부한 사람한테 보내가지고 교부한 사람이 취소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반대로 묻는다고. 어떻게 묻는가 하면 교부한 시도지사가 청문을 하고 그것을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해 준다. 이러면 사무소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취소할 것 같은 느낌이 확 온다고 지금. 그죠? 개념 딱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격증을 교부한 곳에 친정이에요. 친정. 내 이름이 거기 딱 있기 때문에 영업을 제주도에서 하거나 강원도에서 하거나 취소는 누가 한다? 교부한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그 개념을 딱 잡으셔야 돼요. 자, 그게 잡혔다면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 그 너무나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건 너무나 잘 틀립니다. 이걸 또. 동그라미 2번 별표.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지금 했잖아요.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르다면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절차에 동그라미. 절차라는 게 취소시키고 이 말이 아니고 청문 적어 놓으셔야 돼요. 절차라는 게 뭐라고요? 청문을 하고 누구한테 통보한다?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서 이제 교부한 사람이 취소를 시키는 거예요. 아, 이걸 스토리를 반대로 낼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준이 딱 잡혀야 되는 게 어디서 하더라도 취소는 교부한 사람만이 한다는 게 잡혀 있어야 돼. 그래야 안 움직인다고 이게. 그죠? 자, 절차 올라가면 취소를 할 때는 뭐 하라 그랬습니까? 청문하라 그랬습니다. 취소할 때 항상 청문합니다. 근데 배운 건 있죠? 청문 안 해도 되는 것도 하나 있다. 언제? 징역 받았을 때. 동그라미 2번 별표입니다. 이게 취소면 아주 독특한 절차.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를 한 때는 며칠 내로 5일 동그라미 국토장관에게 보고하고 여러분 상사한테는 보고한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때 국토장관에게가 좀 심하니까 국토장관님에게 님자는 넣어요. 아니 뭐 안 넣어도 되는데 또 넣지 또. 국토장관님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는 동급이잖아. 내가 같은 시도지사니까. 그죠? 뭐 한다? 통지합니다. 그걸 보고한다고 이야기하진 않죠. 지금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하면 여러분 한번 봐봐요. 자격이 취소가 되면 이거는 사건이 크기 때문에 자기 상사인 국토장관한테 며칠 만에 보고한다? 5일 만에 보고하는 거예요.
상사한테 보고할 때는 내가 알아서 보고할게 그러면 안 돼요. 날짜를 딱 명기를 한다고 5일 내로. 그리고 다른 시도지사한테는 그냥 통지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지. 서울시장이 자격을 취소시켰다. 5일 내로 국토장관님에게 보고하고 온 동네방네 시도지사에게는 통지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 야, 자격 취소는 아주 엄하게 관리하는구나를 알 수 있다고. 다른 것들 지정 취소, 등록 취소는 그렇게 보고해 주는 거 없어요. 그 자격증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격증이 딱 취소가 되면 가문의 영광으로 접어들어요. 국토장관님 책상에 며칠 만에 이름 올라간다. 5일 만에 올라가요. 이러면 평소에 국토장관한테 이름 올라갈 일 없죠. 그 다음 온 동네 방네 시도지사, 경기도지사 누구죠? 이재명, 제주도지사 원희룡, 온 동네 방네 시도지사 다 있어요. 거기에다가 다 통보해 준다고. 왜 그럴까요? 그렇지. 한 번 취소된 자는 3년 동안 시험을 못 쳐요. 근데 이 사람이 서울에서 취소시키니까 내년에 제주도 가서 치는 걸 막으려고 온 동네 방네 시도한테 다 연락해줘요. 그러면 시도지사들은 그 이름을 안주머니에 넣고 3년마다 쳐다보는 거예요. 계속 3년 동안 못 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입니까? 국토장관 책상에 며칠 만에 올라가고 5일 만에 올라가고 온 동네 방네 시도지사 안주머니에 여러분들 이름 다 올라가요. 올라가면 몇 년 동안 관리한다? 3년 동안 쳐다봐요. 그거를. 3년 동안 시험을 못 치니까. 이 정도로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자격이 취소됐을 때만 보고와 통지가 있는 거예요. 이걸 자격 정지에 그런 거 걸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격이 취소되면 가문의 영광이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취소되면. 그러면 가문의 영광이 되면 자격증을 한번 따봐야 뭐 취소도 될 거 아니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이유는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가문의 영광. 자, 동그라미 3번.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받은 날로부터 7일 동그라미 놓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하는데 옆에다가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예요. 자, 이것도 그냥 줄 긋고 시험에 잘 나오지만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격증이 취소됐어요. 그 자격 두꺼워서 화장실도 못 가요. 그 자격증 어떻게 해야 되죠? 반납해야 된다고. 며칠 내로 7일. 그거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자, 그런데 4번 분실 등의 사유로 인해서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줄 걸까요? 자격증은 반납을 대신하여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게 자격 취소고. 자, 3번 소공사에 대한 자격 정지인데 여기 보고 있습니까? 자격 정지도 행정 처분인데 이 자격 정지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제목이에요. 자격 정지는 누가 받는다? 소공사만 받는다가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자격정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목 줄 딱 껐잖아요. 지금 그죠? 소공사에 대한 자격정지입니다. 자, 소공사가 어떻게 하면 자격을 정지받나요? 1번 33조 1항에 따라 금지 행위를 하면 금 동그라미 둘 이상의 사무소에 소속되는 것을 이중소속이라 그래요. 2 동그라미 3번 거래계약서의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합니다. 거래계약서를 때 개 동그라미 4번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 안 하면 확인설명서할 때 설 동그라미 5번 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으면 거래계약서 개 동그라미 6번 성실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자격정지 받습니다. 역시 설명할 때 설 동그라미 7번 인상 등록을 위반하면 인 동그라미. 자, 지금 1번부터 7번까지 자격정지 사유를 쭉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드렸는데 이 동그라미 한 순서는 이 저자는 자기가 암기 코드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암기 코드를 법 조문대로 공부했어요. 여러분 암기표 내봐요. 자, 암기표 2번 보시면 암기표 2번의 제목이 뭐죠? 소공사의 자격정지 사유 하단으로 암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인, 설, 개, 금. 지금 책에 동그라미는 다 해드린 것들인데 우리 지금 적었는 건 법조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암기를 어떻게 한다? 소공사는 어떻게 하면 자격이 정지됩니까? 이, 인을 설, 개, 금 하면 자격이 정지되니까 두 사람을 설설 기게끔 하면 자격 정지된다. 자꾸 이렇게 공부하라 그랬어요. 자, 소공사가 어떻게 하면 자격 정지됩니까? 이인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그거 몰라도 돼. 남자 같으면 뭐 두 넘을 이래도 되고 여자 같으면 두 열을 이래도 돼요.
하여튼 이인을 설설기게끔 하면 자격이 정지된다. 이 뭐 제목을 잡아야 가사가 나오지 지금. 그죠? 책에 있는 순서는 저자가 자기 순서대로 했기 때문에 금지인 게 제일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인 설설계계 금 잡아놓고 이가 뭐죠? 이중소속 이제 찾아갈 때가 됐습니다. 인장 등록 위반 확인 설명서에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 안 하거나 계약서에 서명 날인 안 하거나 계약서를 이중 작성합니다. 여러분 다운 계약서 이런 거 들어보셨죠? 1억짜리를 적어놓고는 8천만 원짜리는 더 만드는 거예요. 자격 정지돼요. 금은 금지행위. 그래서 이인설계계금인데 암기표에 보니까 이는 기준이 6개월로 돼 있죠. 거기 동그라미 찾았나요? 암기표에 6개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계계금 할 때 계도 여기 6개월짜리 2개예요. 자, 그렇게 암기표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없는 놈들은 나머지 자동으로 기준이 얼마짜리다? 3개월짜리예요. 지금 암기표 보고 계시죠? 자, 이렇게 암기표의 기준을 물을 때가 제일 어려워요. 근데 이제 자격 정지 사유만 알아도 이뻐 죽겠는데 야, 너 기준이 다른 걸 다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을 어떻게 공부하는가 하면 자, 칠판 보다시피 뭐는 6개월, 뭐는 3333, 뭐는 66 이렇게 공부해버리면 돌았으면 여러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합니다. 주목합니다. 이쪽에 자격정지 이인 설 금 딱 잡아놓고 2가 6개월짜리예요. 그러면 2가 6개월이니까 뒤에 2개 있다고 저절로 알려주고 있다고 이렇게 딱 잡아놓고 나머지들은 자동으로 싸거리 얼마짜리? 3개월짜리지. 이거를 이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자격 정지 사유를 시험에 묻거든. 어떻게 적어야 된다? 이인 설계금 딱 적어놓고 앞에 2가 6개월짜리예요. 2가 있다는 말은 뒤에 2개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6개월 딱 잡아놓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3개월짜리. 그래 놓고 이제 천천히 그 문제를 푸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서는 지금 우리가 공부한 대로 순서대로 준다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위에 딱 적어놓고 천천히 하는데 중개사법은 시간이 모자라서 못 풀었습니다. 그런 시간은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꼼꼼하게 이렇게 하나씩 찾아가는 길을 잡아놓은 거예요. 자, 암기표 보셨고 그 내용이 교재 127페이지 제일 하단에 뭐 기준은 666, 333 이제 저자는 나름대로 이렇게 적었지만 여러분들은 저렇게 공부하는 게 훨씬 편할 거예요. 또 저하고 같이 수업하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코드를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넘어갑니다. 교재 128페이지 자격 정지 절차 2번에 1번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 정지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면 거기 등록관청에 동그라미 놓고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의 밑줄. 여러분 지금 이런 지문을 동그라미하고 줄 건데 왜 그럴까요? 등록관청은 자격 정지에 해당되면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랬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죠? 소공사가 중개사무소에서 일하는 자인데 그 자가 저렇게 위반을 하면 자격 정지를 내릴 건데 등록관청이 발견해도 자기가 정지를 못 내리잖아.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죠? 그래서 시도지사한테 찔러줘야 된다. 지금 이 종문이라고. 됐습니까? 등록관청은 시도지사에게 통보합니다. 그럼 요거를 시험에 내고 싶을 때 자격 정지에 해당되는 사유를 이렇게 말했지. 자격 취소 사유에 이래 들어오면 여러분들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정지 위에다가 취소 X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취소에 되는 사실을 통보해줘라 이런 말은 없다니까요. 이게 법의 미비점인데 여러분 우리가 악법도 법이다 이런 거 공부했잖아요. 지금 그죠? 그 미비점을 공부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법대로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정지를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면 동그라미 3번에 시도지사는 위반 행위의 줄 거 볼까요?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하여 자격 정지의 2분의 1의 범위, 2분의 1의 동그라미 놓고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가중하여 처분할 때도 어차피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죠? 어차피 아무리 많이 내려도 얼마다? 6개월이다. 이제 진짜 중요한 4번 들어옵니다. 등록 취소.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개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가 있는데 등록 취소는 두 가지를 배웠어요. 절대적 취소와 상대적 취소.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상식적으로 절대적 취소는 시험에 빠진 적이 없어요. 해당되면 바로 취소예요. 그 다음에 상대적 취소인데 참 많이도 공부했습니다. 자, 절대적 취소. 취소하여야 한다. 1번. 개인인 개공사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하면 절대적 취소인데 사망할 때 사 동그라미. 여러분 동그라미 해드리지만 상식 아니에요. 개공사가 죽었다. 그럼 더 이상 일 못하잖아. 그죠? 그럼 반드시 취소한다 이 말이에요. 개인이 죽으면 사망, 법인이 죽으면 뭐라고요? 해산. 같은 말이에요. 자, 2번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절대적 취소예요. 결 동그라미. 그리고 결격 사유가 밑에 있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3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대요. 거짓만 보면 앞에다가 허위 적습니다. 여러분 허위 하면 저절로 거짓 따라옵니다. 4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업무를 하거나 등록증을 양도나 대여하면 양도 동그라미 정 빌려주다가 걸리면 바로 취소예요. 5번 이중으로 사무소를 등록했답니다. 길게 동그라미 하십시오. 이중으로 사무소 등록까지 동그라미 그래놓고 거기 사에다가 동그라미 하세요. 사 길게 동그라미 하시고 이거를 왜 길게 하는가 하면 지금 동그라미에는 이중 사무소 등록과 이중 소속을 구분을 못해요. 지금 설명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강남에 가서 등록을 하고 그지? 중개업을 사무소를 갖춘 자가 종로에 가서 또 등록하고 영업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 그런다? 이중으로 등록한 사무소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중 소속은 뭐죠? 강남에 등록은 하나만 하고 자기가 그쪽에서 일하면서 다른 데 가서 또 법인이나 이건 직원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중 소속이에요. 구분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중 사무소도 구분됩니까? 이중 사무소는 등록은 강남에 하나 하고 강남에도 동이 많잖아요. 삼성동, 역삼동, 무슨 동마다 사무소를 갖추고 있는 것은 이중 사무소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중 사무소가 나쁜 놈일까요? 어머, 나쁜 놈 한 좀 미안한데 나쁜 놈일까요? 이중 등록 사무소가 나쁜 놈일까요? 이중 등록 사무소가 더 나쁜 놈의 제재가 세다고. 강남에 등록해서 사무소를 갖추고 있는 자가 종로에 가서 또 등록하고 사무소를 갖췄다니까요. 이거는 이중 등록 사무소고 이중 사무소는 등록은 강남에 하나만 하고 사무소를 여러 개 가지고 있다고. 어느 놈이 좀 더 센 놈이다? 이중 등록이 세니까 지금 절대적 취소로 좀 동그라미 길게 한 거예요. 좀 이따가 이중 사무소하고 그거 구분해야 되는데 질문도 많이 올라옵니다. 설명도 많이 하는데도 이중 등록 사무소와 이중 사무소 구분합니다. 6번 다른 개공사의 소공사나 보조원 또는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되는 경우 그를 이중 소속이라고 그러잖아요. 2 동그라미. 7번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자 정지에 동그라미 놓고 읽거나 마나 정지받은 자가 뻐적뻐적 일하면 바로 취소예요. 정지. 8번 최근 1년 이내에 1년에 동그라미 놓고 2회 이상 업무 정지 과태료를 받고 다시 이제 이게 좀 다시의 동그라미 업무 정지를 받으면 바로 취소인데 자 지금 읽었는 말이 뭐죠? 최근 1년 이내에 업무 정지를 2번 받은 자가 다시 한 번 더 받았다. 정지 몇 번 받았다고요? 3번 받으면 아웃된다. 지금 이 말이에요 이게. 야구 좋아하십니까? 스트라이크를 2개 받은 선수가 스트라이크 1개 더 들어오면 이제 아웃되잖아 지금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 자 그래서 지금 가장 시험에서 잘 나온다는 절대적 취소는 동그라미 한 개 이겁니다. 결사, 허리, 사, 양, 일정은 절대적 취소다를 지금 동그라미 했습니다. 결사, 허리, 사, 양, 일정. 이렇게 좀 기억하기 좋을까요? 여러분 등록을 절대적으로 취소시키러 온다. 만약에 한번 취소돼 버리면요 3년 동안 영업 못해요. 여러분 중개사무소를 빌려서 일하고 있는데 뭐 빌려서 일도 하면서 컴퓨터도 돌려놓고 직원들 급여도 주는데 취소가 탁 돼버리면 3년 동안 중개 못하면 사실상 사업이 망하겠죠. 그러니까 절대적 취소는 사건이 크기 때문에 야 취소시켜라 이라고 있으면 안 되고 뭐라고요? 결사적으로 어디 잡고 허리 잡고 사, 양, 일정을 줘야 된다. 자꾸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취소시키러 오면 어떡하라고요? 결사적으로 허리 잡고 사양 일정을 준다. 그때 사양이라는 게 우황청심만 만들 때 들어가는 좋은 약이에요. 뭐 사양 좋은 약을 하나 준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결사적으로 허리 잡고 사약을 하나 확 줘버리든지 하여튼 그죠? 제목을 잡아야 가사를 찾아냅니다.
자, 절대적 취소 하면 제목이 뭐라고요? 결사, 허리, 사양, 일정. 제목이 되어 있는 사람들만 결이 뭐죠? 결격, 사유, 이제 이렇게 따라갈 때가 됐어요. 사는, 사망하거나 해산하면, 허는, 허위, 그래. 여러분 허위만 찾아요. 그러면 거짓은 저절로 올라온다니까요. 리가 뭐였죠? 이중 소속에 아까 동그라미 할 때 이 동그라미 하셨죠? 근데 이는 왜 리로 했던가 하면 허리 만들려고 리 한 거예요. 북조선에서는 리중 소속 그래요. 남조선에서는 이중 소속이니까 자기 친한 대로 읽어야 했던 리중 소속은 절대적 취소. 사가 뭐죠? 길게 동그라미 했습니다. 이중 등록 사무소는 절대적 취소예요. 양은 양도나 대여하면 이런 그림으로 봐요. 최근 1년 이내에 업무 정지를 2번 받은 자가 다시 한 번 더 뭐에 해당되면 업무 정지. 결국 업무 정지 몇 번? 3번이면 아웃되는 거예요. 1년. 정은 정지 받은 자가 뻐적뻐적이라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절대적 취소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서 찍은 지가 빠진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수업했고 작년에도 물었고. 다음 중 절대적에 해당되는 것 또는 절대적이지 않는 것 찾아라. 이래 나온다니까 문제가. 그죠? 그럼 여러분 절대적 딱 들으면 제목부터 뭐 적어야 됩니까? 결사적으로 허리 잡고 사양 일정 적어놓고 천천히 찾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시험에서 이렇게 절대적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상대적 취소를 찾으시오. 기죽을 일이 있다 없다? 없지. 알고 있는 절대적 빼내버리면 남아있는 건 상대적이에요. 그 상대적도 다 알면 좋지만 상대적 다 알고 업무 정리 다 알고 다 알면 좋지만 절대적만 알면 이것들이 해결이 다 끝난다니까 지금 거죠. 결사, 허리, 사양, 일정이 절대적입니다. 자, 오른쪽 129페이지. 이제 임의적, 상대적 취소 다 공부했던 건데 줄이나 하나 꺼봅시다. 등록 기준 미달. 항상 이런 단원을 공부하실 때는 앞에는 1, 2, 3이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1, 2, 3이. 그런 의식을 좀 하셔야 돼요. 자, 등록 기준 미달. 두 번째,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 3번, 금지 행위. 임의적 취소입니다. 4번, 전속중개계약에서 정보공개 위반입니다. 그때 첫째 줄 끝에 정보공개 있죠. 5번 손해배상 책임 줄 거놓고 보장 설정 안 하면 상대적 취소입니다. 그 보정에 동그라미 해야 되겠다. 보정 설정 안 하면 보정. 6번 부득이한 사유도 없이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면 상대적 취소입니다. 6개월. 7번 지금 나오잖아. 봐요. 줄 것에 둘 이상 사무소 또는 임시중, 이게 이중사무소예요. 등록은 하나 하고 사무소를 여러 개 만드는 거예요. 텐트나 파라솔을 채운 것도 상대적 취소예요. 이거 시험에 특별히 잘 나와요. 8번 법인인 경우서가 규정된 업무를 위반합니다. 업무의 동그라미. 여러분 개인은 안마 시술숍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소리 들은 적 있죠. 법인은 딱 해야 될 업무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법인이 업무를 위반하면. 자, 9번 별표 놓고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해 3회 이상 업무 정지 또는의 동그라미, 과태료를 받고 다시의 동그라미, 업무 정지나 과태료를 받으면 상대적 취소인데 마지막에 적었습니다. 1번에서 4의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좀 이따 다시 이야기합시다. 지금 거기 9번이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한번 봐봐요. 1년 이내에 업무 정지를 2번 받은 자가 정지 1번 받으면 아까 뭐라 그랬죠? 절대적 취소예요. 근데 지금 줄 끊는 게 뭔가 하면 1년에 업무 정지나 과태료를 3회 받고 다시 업무 정지나 과태료를 받으면 지금 보고 있는 단원이 임의적 취소잖아. 그죠? 아니 3번 받고 1번 더 받았는데 어떻게 그놈이 임의적 취소입니까? 막 이렇게 정신없는 소리에 막 질문한다고요. 지금 읽었는 지문이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 그러지 말아요. 1년 이내에 업무 정지 2번 받았어요. 근데 업무 정지를 1번 더 받아버리면 절대적 취소잖아요. 근데 이거를 과태료를 받았다 이 뜻이에요. 이거를 뭐라 부르는가 하면 1년 이내에 정지나 과태료를 3번 받은 거예요. 이걸 그림을 알아놔야 된다고. 자, 이렇게 3번 받으면 어떻게 되죠? 끄떡도 없어요. 3번 받은 자가 다시 업무 정지나 과태료를 받으면 지금 하고 있는 단어가 상대적 취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지. 정지, 과태료 받은 자가 과태료 받으면 뭐게? 상대적 취소.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지, 과태료 받은 자가 정지를 받아버리면 정지가 몇 번 들어간다? 3번 들어가면 요거는 이쪽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거라고. 이해되죠?
자, 다시 주목합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업무 정지나 과태료를 3번 받는 모양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정지 1번 받고 과태료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지? 그럼 이거를 정지와 과태료를 3번 받은 거예요. 이렇게 받으면 어떻게 된다? 끄떡도 없다. 다시 정지나 과태료를 받으면 상대적 취소다. 이렇게 말한 거라고. 자, 그럼 시험에서 정지, 과태료 받은 자가 다시 과태료 받으면 뭐게? 이렇게 물으면 뭐예요? 상대적 취소. 정지, 과태료 받은 자가 정지 받으면 뭐게? 상대적 취소. 그렇게 대답한다 이 말이에요. 한 번만 더 합시다. 그리지 마라 그랬습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정지, 과태료 받을 수도 있지만 과태료부터 받고 정지 받고 과태료 받을 수도 있잖아요. 순서는 언제든지 반대로 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과태료와 정지를 3번 받으면 어떻게 되죠? 끄떡도 안 해, 끄떡도. 그죠? 다시 정지나 과태료를 받으면 상대적 취소니까 시험 지문에서 과태료, 정지, 과태료 받은 자가 과태료 받으면 뭐게 하면 여러분들은 뭐다? 상대적 취소. 과태료, 정지, 과태료 받은 자가 정지 받으면 뭐게? 상대적 취소.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정지, 과태료를 과정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잖아. 그죠? 이거를 한 표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제 절대적 취소다, 상대적 취소다 이래 따라 들어가는 사람 공부 못한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교재도 한번 봐봐요. 막 복잡하게 적어놨는데 교재 여러분 거기 130페이지 자 130페이지 그 중간에 참고표 최근 1년 이내에 찾았습니까? 받은 자가 업무 정지 받으면 뭐다? 임등치 그 상대적 취소다 이 말이잖아. 그죠? 둘째 칸에 밑으로 내려와서 받은 자가 또 받으면 뭐게? 임등치. 바로 밑에 과태료 업무 정지 받은 자가 업무 정지 받으면 뭐게? 절대적 취소. 바로 밑에 과태료 업무 정지 받은 자가 다시 과태료 받으면 뭐게? 업무 정지.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여러분 딱 느낌 오는 거 있죠? 아무리 표가 요란해도 저 업무 정지가 3번이면 절대적 취소예요. 그럼 업무 정지가 3번 안 나오면 무조건 임의적 취소예요. 이거를 막 이래 따라가면서 공부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지. 왜 그런가 하면 순서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정과과를 과정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잖아. 그지? 이렇게 막 정신없이 이렇게 되면 이래 되고 이래 되면 이래 되고 이렇게 하면 정신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요란하더라도 여기 봐요. 정지가 몇 번 보이면 3번 보이면 무조건 절대적 취소. 몸에 과태료가 어디에 갖다 붙었든지 됐습니까? 네. 밑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갖다 붙더라도 정지가 2번밖에 없으면 이거는 상대적 취소예요. 그렇게 딱 정리하시라고. 됐죠? 그 많은 요란한 표를 그렇게 딱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시 뒤로 돌아와서 129페이지. 자, 하단에 10번. 개공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구성원인 개공사가 독점규제와 공정거래법, 아주 독특한 단원이잖아요.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줄 닦아놓고 위반하면 뭐다? 최근 2년에 2번 제재를 받으면 2년에 2번 걸리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번 제재 걸리면 상대적 취소예요. 이게 왜 시험에 잘 나오는가 하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2년에 2번 받으면 절대적 취소라고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요거 마지막을 별표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는 넘어가면 등록 취소의 성격 지금 다 했습니다. 자, 1. 등록 관청은 사망 해산을 제외하고는 청문해야 된다. 여기도 하나 나오잖아 봐요. 항상 취소하기 전에는 청문을 하는데 거래정보사업자 허운정해일이 취소사유인데 청문 안 해도 되는 것 사망 해산. 공인중개사 취소 사유가 양대부정직인데 징역 받았을 때 청문할 필요 없다. 확정되는 거. 그 다음에 취소된 사유 결사허리 사양 일정인데 딱 보니까 청문 안 해도 되는 것 사망하거나 해산했을 때는 청문할 필요 없잖아. 그죠? 그럼 나머지는 다 청문한다 이 말이에요. 각각의 취소 사유에 하나씩이 딱 있어요. 그 이런 거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확정된 사실은 청문하지 않는다. 다시 이야기 드렸고 그 다음에 당연히 동그라미 2번 상단에 이렇게 등록이 취소된 자는 이제 등록증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취소가 됐으니까 며칠 내로 7일 내로 등록관청에 반납해야 되는데 옆에다가 위반 시 제재가 뭘까요? 100만 원의 과태료예요. 그래서 자격증이든 등록증이든 반납 안 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마지막 3번 법인인 개공사가 해산을 이유로 해산했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에요.
등록이 취소가 되면 법인이 줄 것입니다. 대표자가 7일 내로 반납합니다. 여기 또 아주 애매한 게 여러분 법인이 해산했다. 대표이사는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법인이 해산했다 이러면 대표자가 죽었는 줄 알아요. 대표자가 죽으면 대표 사장은 바꾸면 돼요. 법인이 해산하면 대표자 살아있어요.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사회생활 약한 사람들은 막 어렵다고 이게 지금. 이거 법인이 뭐 해산했다는데 왜 대표자가 살아있지? 막. 대표자 살아있어요. 그러면 법인이 해산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대표자가 등록증을 반납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하면 절대적 취소 사유이다. 시험에 이래 나와요. OX. X입니다. X.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하면 대표이사를 다른 놈으로 갖다 놓으면 된다고. 근데 개인인 경영사가 사망하면 더 이상 영업을 못 하잖아. 그래, 이게 어려워한다고요. 이게 옆에 하나 적어 놓으시는 것도 좋아요. 그 동그라미 3번 뭐 여백에다가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하면 절대적 취소 X 적으셔야 돼요. 사망만 보면 절대적 취소하면 안 돼요.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하면 대표자를 교체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자는 살아있으니까 대표자가 7일 내로 반납해라.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라고요. 그지? 자, 여러분 너무 많이 하면 머리 지날까봐 오늘 수업을 여기까지 마무리합니다. 지금 이 행정처분이 한 달치를 전부 다 1시간 만에 지금 정리하거든. 그죠? 어지러지한데 지금 뭐를 남겨놨는가 하면 업무 정지 사유를 지금 남겨놨어요. 왜 남겨놓는가 하면 다음 주 수업할 때 다시 이걸 한번 하면서 업무 정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가버리면 뭐 한 달치를 다 묶어버리니까 정신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정규 수업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업무 정지부터 다시 복습하면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 업무 정리는 원래 법이 좀 개정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업무 정리부터 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